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세계 지도 보이시죠? 우리는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이 이란, 이라크, 터키까지 보고 있고요. 오늘 살펴볼 지역은 이 소아시아 터키에서 에게를 건너 그리스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페르시아는 키루스 대왕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하는 대제국이었어요. 엄청난 큰 영토를 차지했었던 거죠. 군대가 언제 어느 나라를 쳐들어갈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키루스 대왕 한 사람이었어요. 키루스 대왕은 굉장히 선량하고 공정한 왕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바랬던 왕이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에게해를 넘어 그리스로 가보니 그리스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방식의 옷을 입고 같은 신을 섬겼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왕에게 복종하지는 않았어요. 각 도시들마다 나름대로의 법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군대를 갖고 있었고 가장 큰 생활 방식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강력한 지배자에게 복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스에 가보게 되면 두 개의 큰 도시가 있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가 있는데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우리가 스파르타식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스파르타라는 그 도시의 왕은 어땠냐? 전사 출신의 왕이었어요. 전사라고 하면은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 병사, 전사 출신의 왕들이 그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히 군대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남자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는 했는데 철학이나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고 7살이 되면은 명령에 복종하는 전사가 되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몸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운동을 배우고 이들은 양말이나 신발을 신지 않고 오랜 길을 걸어서 발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넉넉하게 주지 않았던 거예요. 불평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소년들은 강하고 과묵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배고픔을 내색해서도 안 되고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어린 소년들도 용감하고 과묵한 것 이런 것들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스파르타의 소년들은 20살이 되면 그 체력과 용기를 시험하는 테스트를 봤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시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한 스파르타 시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투표권을 얻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이 소년들, 시험에 통과한 그 소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늙을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군대에 남아있을 수가 있었고, 군인은 결혼을 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배우고 강해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건강한 전사를 만들 아들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도 건강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렇지만은 스파르타의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고 겁이 많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만큼 중요하게 대접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라. 그렇지 못하면 죽어서 돌아오너라. 네,
굉장히 강인한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죠. 스파르타의 예술이라든가 어떤 철학,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군대에 대한 용감함, 강인함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불평 없이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는 사람들을 스파르타 사람 같다, 스파르타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요. 네, 이번에는 그리스의 또 다른 도시 아테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 도시였어요. 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도시를 운영할 때 그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마다 시민들이 그 법을 따를지 말지를 투표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투표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었고, 세금을 얼마를 낼지, 그다음에 우리의 군대를 전쟁터로 보낼지 말지도 투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도시에 있는 포럼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자신들의 마음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올바르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반드시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세금이 왜 중요한지, 지도자가 왜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지, 도시에는 왜 이러한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그들이 무식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떤 교육이었냐? 스파르타에서 하는 그런 스파르타식 교육. 그러니까 용기나 강함, 복종, 명령에 따름, 이런 것과는 좀 반대되는 교육이었어요. 뭐냐면 세금을 알도록 하고 법률을 알도록 하고 정부에 대해서 알도록 교육을 받은 거죠. 아테네의 남자아이들이 학교에 가긴 했지만 거기에서 어떤 스파르타식의 군사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쓰는 법, 그 다음에 수학을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웠고, 위대한 작가의 글,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시를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악기, 그러니까 리라나 피리를 연주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물론 건강,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지만은 스파르타식의 어떤 군사교육이 아니라 레슬링이나 달리기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여자아이들도 스파르타 여자아이들과는 좀 달랐던 거예요. 아테네 여자아이들은 현모양처가 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읽기 쓰기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긴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어머니가 되는 법, 집안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정원을 가꾸고 바느질을 하고 그리고 노예를 관리하는 그런 집안일들을 배웠던 거죠. 아테네의 여자들에게도 스파르타 여자들처럼 투표권은 없었어요. 단지 남편이 포럼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집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이 여자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플라톤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민주주의는 교육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무식하면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폭군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 판단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법이 무엇인지 모르면 누군가 우리에게 옳지 않은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이 모르면 그것을 따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있고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스파르타에서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은 아테네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